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외국인들이 어제 137억 매도한 데에서 오늘은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210억 매도를 했고, 기관 쪽에서 28억, 프로그램도 30만이 넘게 일단 매도가 나오면서 이틀 연속 하락 이후로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과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올라오신 이제 뭐 댓글 중에 옵티보 여보이 관련해서 유럽에서 이제 CFE에서 이제 승인 공고 레커먼드를 좀 받았거든요. 1월 말에. 그 부분의 어떤 부분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암 전문 매체죠. 언클라이브의 1월 31일자 외신 보도인데요. 구글 그냥 한글 번역해서 다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볼유마브 이게 이제 옵티보입니다. 원래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뭐 스위스의 로슈 이런 부분들이 항암 라인에서는 탑이거든요. 본래 사실은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의 옵티보가 이 머크의 이 키트루다보다는 좀 더 개발이 더 빨랐는데 이걸 이제 키트루다가 역전하고 지금 사실은 매출 규모가 이제 옵티보보다 키트루다가 훨씬 큰 어떤 상태고요. 실제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봐 드리면 요게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의 그 실적입니다. 본래 이제 항암제의 그 가장 중요한 뭐 회사이기도 한데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연간에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지금 매출액 관련되는 부분들은 한 46억 달러 뭐 46억 달러 뭐 요렇게 계속 이제 있다가 2023년도에 45억 달러, 작년도에는 47억 달러, 그 다음에 올해 46억 달러로 계속 이제 매출액은 큰 변동폭이 없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그 EPS 관련되는 부분들은 작년도에 급격하게 줍니다. 이 빅파마들의 제약업종들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블록버스터 약물이 나오더라도 이게 영구히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제 특허 관련되는 기간이 딱 있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 딱 끝나게 되면 이제 뭐 제네릭이라든지 바이오시밀러들이 막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을 얼마만큼 이제 준비를 잘 하냐에 따라서 주가도 이 부분을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환기의 대처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근데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조금 대처가 조금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가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가 월봉을 보시게 되면 작년도 이제 2022년도부터 이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2022년도에 81달러에서 작년도 7월 달에 40달러까지 거의 반토막이 나왔습니다. 매출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만 특허 관련되는 부분이 빠지게 되면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이제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익률이 급격하게 줄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주가가 선제적으로 반토막이 났고 작년 7월 달부터는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50% 정도 올라왔습니다만 그러니까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 입장에서 보면 옵티보가 키트루더 같은 입장이니까 여기에 대한 확장을 굉장히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옵티보의 활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남 2차에서 성공을 했습니다만 1차로 이제 진입이 안 됐거든요. 1차로 진입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그 병용을 씁니다만 이 자체적으로 이제 여보이가 있죠. 근데 여보이가 2011년도에 이제 그 허가를 받았고 옵티보는 2014년도입니다. 근데 이제 여보이 같은 경우는 CTLA4를 타켓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유도, 임주도하고 같은 어떤 이제 개념이라 보면 됩니다. 이게 CTLA4 같은 경우는 타켓은 먼저 개발되었습니다만 독성이 강해서 면역 항암제로 이제 이게 크게 활약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독성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효과가 좋아도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발 과정이나든지 여러 이제 임상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임주도 그 이미도 같은 경우에도 스트라이드 형태로 CTLA가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도 이제 후속 임상으로 그 생존율 값의 업데이터가 이제 여러 학회에서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어떤 활용들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학회에서 보면 작년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퀘어에서도 이 옵티보와 여보이 조합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면역 항암제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 우리 고형암에서는 그 완치율보다는 생존율의 연장이죠. 결국 이제 상태가 좋았던 부분들이 계속 이제 연속적인 어떤 상태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조합이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럼 옵티보가 그런 어떤 부분의 효과를 내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CTLA4가 독성은 뭐 셉니다만 이제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이제 효과가 나왔을 때 이 부분들을 꾸준하게 유지해주는 어떤 형태가 이 조합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효과를 최근에 좀 보인다 해서 CTLA4의 어떤 부작용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어떤 뉘앙스가 지금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보이 옵티보 조합은 과거의 어떤 부작용으로 조금 평가가 좀 낮았던 부분들이 좀 극복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약물들은 이제 CMC 관련되는 이슈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고요. 이미 이제 10년 이상 허가받아가 팔리고 있는 약물이고 이제 빅파마 제품이고 이미 둘 다 FDA 허가받은 약물들이니까 데이터만 좋으면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유럽하고 미국하고 같이 지금 이제 신청 관련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유럽의 이제 CHMP 여기에서 레커먼드 이야기를 받았거든요. 권고를 받으면 바로 이제 승인 나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최종적인 것은 이제 EC에서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만 여기 보통 이제 뭐 2, 3개월 있으면 여기서도 이제 권고가 대부분 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CAP에서 이제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과거 같은 CTLA4의 어떤 단점들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이 OS 값도 그 리보세렌과 캄릴리주마비 23.8개월이잖아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차이가 나지가 않는 상태에서 기존의 이제 면역 항암제의 어떤 효과가 있었을 때 이 지속하는 능력들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제품하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퀘어 제품이 이제 이런 부분이고, 이렇다라고 하면 이제 키투르다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키투르다하고 이제 렘바티닙이 실패를 했던 부분들이 키투르다도 다른 조합을 통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자꾸만 이제 생겨버리는 거죠. 이런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경쟁 약물의 어떤 호응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게 이제 뭐 리보자인과 캄릴리주마브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좀 악재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어떤 영향들을 실질적으로 영향을 지금 조금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도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달 이후 7월달이면 이제 작년 8월달에 이제 이 부분들을 FDA에다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주가가 보시면 40달러에서 50달러 흐름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1월달에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흐름들이 좀 긍정적으로 일봉상에서는 조금 나타나고 있다. 요렇게 지금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이제 평가들을 유럽에서도 지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어떤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은 여전히 이제 CTLA4를 쓰게 되면 있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들 어느 정도 이제 극복하는 어떤 이제 부분들이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퀘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FDA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결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날짜가 4월 2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충분히 지금 받을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영향들을 지금 오히려 HLB 수급상에서 보면, 특히나 공매도 쪽의 어떤 수급들이 뭐 거래량이 작았을 때는 뭐 현물로
있던 거를 때리면 이제 뭐 떨어지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어제하고 오늘의 흐름은 그 미국의 트럼프가 기준금리보다는 10년물 이제 국채 수익률을 중요시하겠다 해서 이제 금리를 낮추겠다면 사실은 바이오주에서는 호재가 되어서 오늘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이런 영향들을 전혀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HLB가 이틀 동안 못 받았던 부분들, 직접적인 부분들은 바로 그냥 수급에 있는 거죠. 어제도 137억인가요? 예, 그걸 매도했고 오늘도 보면 코스닥에 가장 많이 매도가 들어왔죠. 210억이고 반대로 보면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삼천당제라든지 파마 리서치라든지 펩트론, 뭐 ST팜, 젠백스 다 지금 바이오 쪽은 외국인들이 대부분 매수를 하잖아요. 예, 대부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에서 지금 바이오 쪽에서는 HLB를 반대로 가장 많이 지금 팔고 있는 거죠. 이게 뭐 공매도가 된다든지 롱숏 펀드가 많으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아주 이제 수급상의 어떤 흐름들이 이렇게 지금 극명하게 지금 돼 있는 거고, 기관 쪽에서도 보면 HLB를 한 28억 정도, 바이오 쪽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기관이 이제 알테오젠을 또 187억을 팔았기 때문에 HLB도 좀 많이 팔았습니다만 일단 양매도 흐름들이 2월달 들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결국 공매도는 공매도 금지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공매도도 현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을 가지고 샀다가 그걸 이제 위에서 때려서 내려오고 다시 밑에서 또 현물을 사서 또 올라가면 팔아서 자기의 어떤 포지션들을 좀 유지하는 데 쓰거든요. 이게 거래량이 작았을 때는 이게 먹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HLB가 이제 이런 영향을 이제 수급상으로 받고 있는 거죠.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오히려 이제 커버링을 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안 나오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수급 영향을 지금 단기적으로 받고 있고, 지금 이제 1월 달부터는 어떤 이제 장중에 어떤 기사가 나와도 오히려 개법 원봉을 맞는다든지 장중에만 영향이 있고 지금 어떤 시장의 매크로 영향도 전혀 받고 있지 않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이제 11월 달에 이제 이렇게 양봉을 냈을 때 거래량 터졌을 때 비모 인스펙션에서 VAI를 받았을 때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결국 그러면 2월 달에 이제 2월 17일 전까지 EIR이 만들어지고 추가적인 CAPA가 안 나왔을 때 이 부분들이 이제 뭐 그 유료 사이트를 통해서 EIR 보고서를 뭐 알려주는 형태가 1월달 같이 폼 483 같이 나와 버렸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좀 극복이 될 수 있는 분위기고요. 아직 한 2주 정도의 어떤 시간이 있는데 거래량은 많이 이제 뭐 오늘은 100만 주 정도가 넘게 나왔습니다만 큰 거래는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극복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최소한 78,000원과 80,000원 부근에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75,900원이니까 조금 밑으로 내려갔죠. 시간의 흐름은 이제 76,300원이니까 최소한 78,000원, 80,000원 정도를 유지하면서 가장 긍정적인 거는 요 라인을 좀 이번 주에는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금 이틀 음봉이 떠버렸기 때문에요. 양봉으로 다시 이제 본래의 어떤 베이스 라인이라 할 수 있는 뭐 8만원 부근까지 올려놓는 흐름을 내일 보이는 것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열 종목들도 다 같이 빠져버렸죠. 테라피틱스는 가장 그동안에 강했죠. 이게 80% 정도 올라와서 NK 치료제에 대한 탑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12,000원을 이탈내면서 오늘은 이번 주 들어서는 그냥 이 오일선을 타면서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단기 반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많은 때까지 가버리면 또 시간이 걸리는 어떤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지점이죠. 그래서 빠르게 12,000원까지 올려올 수 있는 기준봉을 만들어내는지가 또 중요하고, HLB와 같이 연동하는 제약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번 주에 시도하다가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음봉들을 극복하는 양봉이 바로 나오느냐, 다음 주까지 이제 이 흐름들이 또 중요해지는 어떤 차트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하단을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고, 대부분 다 거래량은 뭐 큰 흐름이 아니니까 거래량만 터지면
뭐 극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만 그 부분들은 다른 어떤 기사라기보다는 결국 EIR 관련되는 부분이 결정지을 가능성이 가장 지금 높아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좀 살짝 이탈해서 4,000원 초반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자, 내일 금요일에는 단기 반등을 반드시 만들어주면서 캔들을 형성하는 모습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장중에 이제 무료 텔레그램 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링크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입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문자로 주시면 안내해 드리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